네, 밴드에 여러분들 좀 보세요 하면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지금 제목이 매일 마셨는데 젊을수록 내 빨리 망가졌다. 믿었던 커피의 배신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이 커피 가지고 참 얘기가 많습니다. 맞죠?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다. 또 어떤 데는 절대로 건강이 나쁘니까 마시지 말라.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젊은 사람일수록 뇌를 빨리 망가뜨리더라. 무슨 커피 속에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제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지금 카페인 얘기입니다. 뇌의 신체적 인지적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끼쳤다. 자, 카페인의 좋은 점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맞죠?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카페인이 하는 역할이 좋은 장점도 있는데 이제 과하게 섭취했을 때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30일 캐나다 몬트리올대 인지계산신경과학연구소와 퀘벡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카페인이 수면 중 임계성을 강화했다. 자, 임계성이라는 건 뇌가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수면 중에 뭔가 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자, 이거는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알려져 있어. 근데 낮에는 이게 집중력 향상에 유리하지만은 이제 밤에는 집중력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야. 밤에는 우리가 그 집중력으로 해서 에너지 막 과다하게 쓰고 활동했던 걸 밤에는 이거 활동 계속 이렇게 집중력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된다. 왜? 우리가 피로를 풀어야 돼. 회복해야 돼. 집중력이 아니고 그 집중됐던 게 회복이 돼야 돼. 그런데 이때 뇌가 충분히 이완하지 못하면 회복 기능이 저하돼서 장기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오후에 커피 들고 마시고 나서 잠 못 잔다고 그러는 사람 있죠? 그렇죠.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때문에 자, 카페인 또 다시 말하면 카페인은 수면 중에도 뇌를 쉬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전문가다, 그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될까? 생각해 보시라. 그 다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방 지질 그 영양 대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물론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고지방 식단이 비만뿐만 아니라 불안 인지 장애 위험도 높이더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방 식단이 결코 좋지 않다 얘기잖아. 왜 안 좋을까 얘기야.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 거. 자, 이거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기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미리 힌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힌트 내용. 자, 앞쪽에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쳤는 부분은 또다시 넣기는 참 여러분들 넣지 않아도 공부를 하신다 셈 치고, 이제 지방, 지질, 지방, 그 다음 남았는 게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 자,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OX로 낼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 책을 갖다가 여러분 교재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를 읽어보고 나서 내가 수업에 담았는 동영상 또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교재를 안 읽어보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국시에 출제 처음 봤다고 그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교재는 한번 읽어보라. 자, 이 문제는 꼭 내겠다. 자, 어떤 문제냐? 지방산 베타산화, 그리고 지방산 산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ATP 얻잖아. 자, 얻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얼마, 어떤 지방산 몇 몰 ATP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계산 문제. 그 다음 지방산 산화하는데 폭시점이 지방산 산화에 관계됩니다. 뭐 미토콘드리아만 관여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폭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폭시점. 이 왜 지금 폭시점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 부분이, 이 폭시점이 관계된 부분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케톤체. 자, 케톤체 지방 산화되어서 케톤체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미노산도 산화해서 케톤체를 만듭니다. 거기에 케톤체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 지방산을 합성을 합시다. 자, 지방산 합성해서 최종 만들어지는 게 16개짜리, 탄소 16개짜리 포화지방산 8m산이 만들어집니다. 8m산이 만들어질 때, 합성할 때 그 합성 반응식, 그 반응식에 보면은 뭐가 몇 몰 8m산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응식을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걸 이해해야만 지방산이 어떻게 합성된다 그러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지방산 8m산이 탄소 16개짜리인데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제 탄소수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이니까 불포화지방산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 단백질의 지단백질 종류 특징. 지단백질 종류는 몇 가지 있잖아, 그죠? V, LDL, LDL, IDL, 뭐 HDL. 자, 이거 종류 특징. 그 다음 지방산의 필수 지방산, 예로서 알파리노렌산을 자, 이렇게 약자로 적어볼게. 탄소 18개짜리고 이중결합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결합 위치가 9번, 12번, 15번. 그리고 자,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왜 오메가3냐?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CH3, CH2, CH2 이렇게 나갈 때 끝에 COH 카복실산 번호가 1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는 것이 여기에 델타 9, 12, 15. 자, 이 번호고, 오메가는 카복실산이 아니고 CH3 메칠기로부터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나갈 때
오메가,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3번 위치에 옵니다. 왜 3번 위치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탄소 18에 자, 탄소 18에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9번, 12번, 15번이다. 그러면 18에서 가장 큰 15번을 빼면은 18-15 하니까 3이 남죠. 그게 오메가3입니다. 만약에 6이 남는다면 오메가6입니다. 9가 남으면 오메가9입니다. 자, 오메가 표시 어떻게 된다 그러는 거 생각하시고, 자, 필수 지방산 알파 리노렌산으로부터 합성할 수 있는 지방산 뭐가 있느냐? 필수 지방산 알파 리노렌산, 그 다음에 리노레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합성되는 다른 지방산 종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스핑고 지질이 뭐냐? 스핑고 지질. 그 다음, 당 신생 반응과 요소 생성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세포 소기관 두 종류를 동시에 거쳐야 활용을 해야 당신 요소, 당신생 요소 회로 작동이 됩니다. 어디냐? 그 다음, 아미노기 전달 효소의 보조 효소 뭐냐?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 가능한 물질 뭐가 있느냐? 아미노산의 선천적 대사 이상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자, D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 합성해야 되는데, 자, 합성할 때, 자, 핵산, 여기가 문제고, 핵산에 대해서 문제가 핵산의 변형, 그러니까 핵산의 변형, 다시 말해서 핵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핵산, 여기에 탈아미노 반응, 탈염기 반응, 탈아미노 반응 일어나면은 핵산이 변형이 일어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어떤 변형이 일어날까? 그 다음, 이중나선 DNA 분자에서 염기 함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염기 함량을. 다음, DNA, RNA 염기다. 번호를 매기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세요. 자, DNA, RNA 염기, 퓨린 염기, 피리미딘 염기 구조식을 보고 거기에 번호를 여러분들 좀 매겨줘야 돼. 자, 이거 설명한 것이 아마 동영상으로 담겨질 거니까 아니면 기존 올려진 동영상 참조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자, 준비를 하시고, 이건 2마리 잡았는 물고기 구경하시고, 자,